친정어머니 장례식 날, 남편과 시댁은 아무 말도 없이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났다. 혼자 병원에서 엄마를 지키던 나. 그 시각 남편은 새로운 여자를 위해 명품 가방을 고르고 있었다. 그리고 이혼 후 처음 성수동 카페에서 마주한 신우이는 내가 사장님이라는 말에 그대로 얼굴이 굳었다. 몰랐겠지. 그 복덕방 뒤에 이 모든 건물들이 우리 가족의 것이었다는 걸. 이젠 내 차례다. 내가 버린 게 아니다. 당신들이 날 버린 거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들으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행복이 배달될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 정자는 오래도록 성수동 공장 골목에서 작은 복덕방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그냥 작은 중개소였겠지만 실은 부모님이 지켜온 마지막 삶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생 때 말기 폐암 판정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는 혼자서 복덕방을 이어 운영해 오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가 늘 미안하고 안쓰러웠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2년쯤 되던 해인 얼마 전 어머니는 급성 간염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쓰러졌던 당시 곁에 있지 못한 죄스러움에 나는 가슴이 터질 듯이 아팠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어머니는 저에게 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이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날 저는 남편 서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기 병원이야. 오늘 어머니가 많이 위독하신 것 같아. 곧 돌아가실 것 같아. 남편은 아 그래? 근데 나 지금 회식 잡혀 있거든. 끝나고 갈게. 그러나 그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입원하신 초기에 한번 잠시 얼굴 비춘 게 전부였습니다. 정말 남의 편이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는 다시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나는 울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쩌지 오늘 우리 가족들이랑 4박 5일 일본 온천 여행 가는 날인데 내가 잘 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족 여행을 간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나는 가족 아니야? 그리고 내가 어제 우리 엄마 곧 돌아가실 것 같다고 이야기도 했고 우리 집에 아들도 없는데 당신이 와서 상주 노릇해야 할 거 아냐? 그런데 이 시국에 여행을 간다고? 제 정신이야?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남편은 이 여자가 왜 소리를 질러? 2달 전부터 예약한 건데 그럼 어쩌라고? 우린 지금 이미 공항으로 가고 있어. 내가 상주라니. 말이 안 되잖아. 그리고 내가 가도 딱히 할 것도 없고 상조 회사 불러. 요즘은 거기서 다 해줘. 전화기 너머로 신우이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새언니 어머니는 어차피 오늘 내일 하시던 분인데 돌아가셨다고 웬 호들갑이야? 그냥 조의금이나 한 50만 원 보내드리면 되잖아.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가 우리 집에 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이 난리야. 밥만 축내고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가족은 무슨.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나를 집에 들인 하인처럼 대한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사돈인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저렇게 남일처럼 이야기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나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시집 올 때 시댁이 요구한 가구, 가전제품, 남편의 외제차, 게다가 시댁이 마련하기로 했던 아파트도
남편이 곧 갚겠다며 우리 엄마의 아파트 대출을 받아 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장모님 환갑, 시누이 약혼, 시누이 결혼, 시누이 집들이, 조카 돌잔치, 아버님 제사 등등 시댁 행사에서는 온갖 잡다한 일을 시키셨고, 남편은 시누이 집들이 선물로 수백만 원짜리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을 해주었고, 시어머니 생신에는 큰 한정식 집을 빌려서 눈물 나게 큰 파티를 하면서, 정작 제 어머니 생신에는 전화 한 통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한테 출가 외인이라면서 결혼한 시누이는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으로 찾아와 시어머니에게 부탁했고, 일 처리는 결국 제 차지였습니다. 하하 마이너스. 그들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지금은 그들과 싸우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친구분의 도움으로 무사히 장례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댁 쪽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장례 절차가 끝나고 어머니를 납골당에 모신 나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명안히 앉아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나가 방치되어 있던 휴대폰을 충전하며 전화를 켜니 결혼 초기에 시누이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했던 나에게 시누이의 여행 사진 수십 장 업로드되었다는 알림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밤을 새던 바로 그 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 도련님 부부까지 행복하게 찍은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향기 좋다. 역시 일본 온천 최고. 엄마 효도 여행 성공스. 그 사진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이들에게 철저히 이방인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파트를 담보로 6억 원을 빌려간 후로는 더 이상 뜯어먹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이후로는 아예 저를 하인 취급하더군요. 남편 서결이와 헤어질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어머니가 위독해져 가던 그 시기. 어느 때쯤부터 남편은 집에 돌아오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조용히 통화하는 일이 많았고, 무슨 통화를 화장실 들어가서 하냐고 제가 물어보면 거래처 사장님이라 조심스러워서 그런 거다라고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가 쓰러지셨을 때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남편은 끝내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야근이야. 내가 가면 뭐 달라지냐? 그 말은 제 마음에 깊게 상처로 박혔습니다.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을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우리 집으로 와서 나에게 저녁을 차리라고 요구했고, 어떠한 위로의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여행 이야기만 하다가 밤늦게 돌아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돌아가자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장모님 아파트 있잖아. 그거 빨리 정리해봐. 혹시 대출 갚고 남는 게 있으면.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안하다. 수고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도 전에 그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돈이었으니까요. 여느 때처럼 그날 저녁도 남편은 조용히 화장실로 들어가 비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그날따라 통화 소리에, 그리고는 피곤했던지 침대에 눕자마자 골아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카톡이 카톡 왔어 소리를 내며 3차례 울렸습니다. 저는 피곤해서 잠들려던 순간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깼습니다. 그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도대체 누구랑 매일 통화를 하는 걸까? 업무 전화를 저렇게까지 비밀스럽게 하지는 않을 텐데. 저는 한참을 고민 끝에
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든 그의 손가락 지문으로 잠금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30분 전에 도착한 카톡. 읽지 않은 메시지 3건.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습니다. 카톡 대화 상대방 이름은 거래처 윤지주임. 하지만 대화 내용은 자기야, 내일 여행 기념품 주는 거지? 우리 이제 곧 결혼하면 나도 같이 갈 수 있겠다. 기대됨. 대답 없는 거 보니 피곤해서 잠들었나 보네. 잘 자. 멋진 우리 석열 씨. 예상대로 바람이었습니다. 나는 채팅 내용들을 내려서 이전 대화들을 읽었습니다. 어제 그 모텔 경치 끝내주더라. 자기도 끝내줬고 선물 고마워. 다음번엔 오키나와 갈까? 쥐부럽다는 자기 부인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어머니가 너 이혼하면 우리 도와준대. 매일 이런 내용들이 카톡이 하루에 수십 통씩 있었습니다. 기가 찼지만 예상했기에 인제는 화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증거가 충분하여 내용들을 캡처해서 내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물론 들키지 않기 위해 전송 기록들은 지웠고요. 남편의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상간녀의 인스타그램도 쉽게 찾아냈습니다. 둘이 함께 찍은 해외여행 사진들, 데이트하며 올린 사진들 모두 저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시댁 생활을 청산할 생각에 짜릿한 희열을 느끼며 이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3일째 되던 날 모르는 번호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지원 씨. 저는 어머니 김정자 씨의 법률 대리인 윤창기입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하고 다음날 오전 10시에 윤 변호사의 서초동 사무실로 갔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년 동안 어머니 김정자 씨의 자문 변호사였고 유언 집행을 위해 강지원 씨를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강지원 씨도 아시겠지만 김정자 씨와 강지원 씨는 부동산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주주들이셨고 이제는 모든 주식이 강지원 씨에게 상속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전에 설립한 그 법인의 존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는 공인중개사 자격도 없고 부동산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그 법인을 어떻게 유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산도 없을 것 같은데 폐업을 해야 하나요? 그 말을 들은 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부터 지원 씨가 대주주로 있는 한성개발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은 부동산업을 하시면서 평생 사기꾼들을 많이 접하면서 살아오셨고 그 때문에 지원 씨에게 돈이 아닌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숨겨오셨습니다. 윤 변호사님은 복덕방도 아파트도 실은 월세가 아니라 부모님 소유였다는 사실, 아버지 강무현 씨가 생전에 일구신 부동산 법인 한성개발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은 여러 건물들이 있습니다. 1. 금호동 삼성 레미안 1302호 2. 인천 송도 7층 송하빌딩 3. 성수동 복덕방이 있는 3층짜리 건물 4. 서울숲 트리마제 3006호 아파트 5. 용산의 10층짜리 건물 송하빌딩 총 자산가치 1,500억 월 임대 수익 6억 3천 그리고 지원 씨가 흥미있어 할 만한 특이사항은 남편분이 근무하고 계시는 주식회사 엑스스페이스가 강지원 사장님의 용산 송하빌딩 5층과 6층엔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아닌
남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다. 마치 꿈을 꾸는 느낌이었다. 그도 그럴 것인. 내가 아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저 수수한 분들이셔기에 이런 자산가일지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던 나는 뒤늦게 남편 회사가 내 빌딩에 입주해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남편네 회사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윤 변호사가 답했다. 내년 8월까지입니다. 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목표가 확실해졌습니다. 제 부모님이 가진 것 없는 집안이라고 평생 멸시해왔던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후회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남편은 조만간 저에게 이혼하자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저는 제가 가진 증거들을 이용하여 위자료를 많이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이혼이 확정된 후 남편을 직장에서 내쫓기게 만들고 싶어요. 그 후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윤 변호사님에게 모든 증거들을 넘겨주었다. 내가 겪어온 모든 수모에 대한 복수다. 그날 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저는 폴더에 정리해둔 외도 증거들을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상간녀와 사랑을 나눈 비밀스런 대화들, 그리고 상간녀의 SNS에서 본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 어제 막상간녀의 인스타그램에 남편 서결만 볼 수 있게 공개된 초음파 사진까지. 저는 이들과 헤어질 생각에 흥분되어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당했던 모든 걸 돌려주겠다. 그리고 윤 변호사님과 함께 저는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1. 외도 증거 확보 완료. 2. 상간녀 정보 수집 완료. 3. 이혼 준비 중. 4. 빌려간 돈 법적 회수 절차 준비 중. 5. 시댁의 갑질 모욕 녹취. 6. 남편 서결해고. 7. 상간녀 실체 공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이 절대 예상 못할 반전의 카드. 부모님이 남긴 막대한 재산 공개. 일주일 뒤 시아버지 기일날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 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그들은 디저트 과일을 먹던 중 제가 설거지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남편, 시누이 부부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우리 서결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인데 결혼한 지 3년이 되도록 너는 애도 못 낳고 이젠 우리 서결이랑 이혼해라. 문제는 너한테 있으니 돌아가신 사부인 아파트 팔아서 위자료를 서결이한테 주고 인제 끝내라. 라고 하면서 시커먼 속내와 함께 저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제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끊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부부 사이에 애가 안 생기는 걸 제 탓으로 돌리시면 안 되지요. 어머니 아들 서결 씨가 무정자증이라 그런 걸 왜 제 탓으로 돌리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서결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뭐라고 문제 있으면 내가 있는 거지. 남편은 평생 자신의 문제를 제 탓으로 돌려왔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으려 들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내연녀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기에 저의 주장을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내연녀를 의심할 만한 불씨는 던져준 셈이죠. 그리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혼할게요.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빌려간 돈, 아파트 구입비 5억, 시누이 혼수 비용 1억만 가지고 나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슨 소리야? 그거 니네 집에서 해준 거 아니었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안 주시면 소송할게요. 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지원은 내 빌딩 10층에 있는 신탁자산관리 대표이자 아버지의 친구이신 손준호 사장님을 만났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원아, 이제서야 우리 회사에 와보는구나. 아저씨가 장례식 비용과 절차를 모두 도와주셔서 덕분에 엄마 잘 모셨어요. 손준호 아저씨는 빙그레 웃으며 나도 너희 아버지한테 도움받은 거 너에게 돌려준 거야.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하늘 날아가면서 지원이 너와 재수씨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했어. 너는 내 딸이나 마찬가지야. 이제는 네가 나의 최대 VIP 고객이니 우리 자주 보자꾸나. 하하. 나는 손준호 사장님에게 말했다. 아저씨,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래. 지원아, 뭐든지 말하렴. 아래층 5층 6층을 쓰고 있는 주식회사 엑스스페이스라는 회사 아시죠? 응. 지원아, 우리 빌딩에 입주한 지 5년 정도 된 회사야. 잘 알지. 나는 내 계획을 이야기하였다. 거기 윤석열 대리라는 제 남편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람을 피우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저희 어머니 아파트까지 뺏으려고 했어요. 유부남이 거래처 여직원을 유혹하여 임신시킨 증거까지 있으니 그 회사 사장님께 전달 좀 해주세요. 손준호 사장님은 미간이 찌부려지면서 분노하셨다. 뭐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다 있냐? 알았어. 내가 잘 전달하마. 그나저나 지원이 네가 그런 집에 시집가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나는 아저씨의 위로에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고 황급히 나왔다. 그런데 마침 점심시간이 되어 1층 로비에서 남편과 마주쳤다. 지원아,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나 만나러 왔어? 나는 마음 굳혔으니 더 이상 매달릴 생각하지 마. 곧 벌어질 일을 꿈에도 모른 채 크게 착각하고 있는 그의 행동에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너한테 볼 일 없어. 하지만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할 거야 라는 떠났다. 다음 날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소송, 방초이에 대한 상간녀 소송, 어머니의 차용증에 근거하여 빌린 돈 6억 원에 대한 임차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였고 그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또한 남편이 저지른 불륜과 처가를 모욕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하였다. 그 소장을 근거로 전 시어머니의 아파트에 가압류 신청을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서결과 상간녀 초아이, 불륜 사실이 퍼져 그 일대를 들썩이게 했다. 업계는 소문이 금방 퍼졌다. 아무리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했어도 두 사람의 커플링 사진과 옷차림은 주변 사람들에 의해 빼박 증거가 되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서결은 팀장님, 정말 한 번만 기회를. 인사팀장, 오늘부로 면직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해고되었고 업계에서 퇴출되었다. 결국 나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남편 서결은 용산 아파트를 처분하여 엄마에게서 빌린 돈과 위자료를 모두 갚은 후 서결은 엄마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방초아는 결국 가짜 임신 사실이 밝혀져 시어머니 최은순으로부터 버림받았다. 지원은 아버지 어머니의 역사가 깃든 복덕방 건물을 새롭게 단장하여 맛있는 케이크와 쿠키가 있는 디저트 카페를 오픈하였다. 젊은 감성이 깃든 인테리어와 성수동의 분위기, 맛, 저렴한 가격,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지원의 가게는 인터넷에 성수동 핫한 카페로 소문나게 되고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다. 지원이 매일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 최은순과 시누이 건이가 소문을 듣고 카페를 방문하였다. 그때 나는 다른 건물 관리를 위해 카페를 나가려고 했다. 그때 아르바이트 직원이 나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라고 인사하자 시어머니 은순과 시누이 건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카페 앞에 주차된 하얀색 E클래스 벤츠에 타려는 찰나 시누이가 달려나왔다. 언니, 이 카페가 정말 언니 거야? 우리 오빠 아파트에서 뜯어낸 돈으로 개업한 거야? 나는 이제는 밝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뜯어낸 돈이라뇨? 나는 어머니가 빌려준 돈을 합법적으로 돌려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어머니 소유의 복덕방 건물이었고 지금은 내 건물이죠. 그리고 오빠가 다니던 그 회사 건물도 제 건물이에요. 오빠에게 물어보면 알 거예요. 전에 로비에서 한번 마주친 적이 있거든요. 물론 그 건물 10층에 제 사무실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는 차를 타고 떠났다. 예상대로 그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난 모두 차단하였다. 내가 전화를 받지 않자 카페와 용산 건물에도 몇 차례 찾아와 나를 기다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한 달 후 어느 비 오는 밤 남편 서결이 카페 문 닫는 시간에 찾아왔다. 남편은 무릎을 꿇었다. 지원아, 제발 다시 시작하자. 나 너무 힘들어. 넌 내 엄마가 돌아가신 날 네가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간 그날부터 나에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제 내 눈앞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자꾸 찾아오고 전화하면 영업방해 및 스토킹으로 고소할 거야. 나는 문을 닫고 떠났고 남편은 빗속에 홀로 서 있었다. 그 후로 나는 자산관리 회사를 하시는 아버지 친구의 아들 손창성과 함께 부동산 개발회사를 더 크게 키웠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도 마련해서 무료 심리 상담과 임시거처 마련 사업도 하였다. 지원은 부모님 영정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올린다. 그 옆에는 남편 창선이 아기를 안고 함께 서 있다. 아빠, 엄마, 이제서야 손자를 보여드리네요. 두 분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어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사람이란 걸 이제는 제가 지킬게요. 부모님이 남긴 모든 것, 그리고 제 인생. 진짜 복수는 보란듯이 행복해지는 것이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소소한 행복 찾기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곧 큰 행복도 찾아올 겁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